팔이 자꾸 안으로 굽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it. I can't take no loss. I don't even know what it costs. I hit the ground then it go off. Yeah, hit the ground then it go off. XM3에서는 회생 제동 단계를 설정할 수가 없죠. 그냥 B 모드만 있는데요.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회생 제동 단계를 3단계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회생 제동 단계를 꺼놓은 상태고요. 이게 회생 제동이 완전히 꺼진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질감 같은 건 잘 없네요. 회생 제동을 1단계로만 높이더라도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살짝 생겼고요. 2단계 3단계는 가속 페달을 떼기만 해도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3단계는 진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분만 사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냥 운전하면 멀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생 제동이 강하게 걸리면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어느 정도 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생 제동 단계를 모두 끄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로겐 헤드램프가 적용된 차량 진짜 오랜만에 타보네요. 시속 50km까지 EV 모드로 주행이 되는 상태이고요. 그린카 빌린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살살 운전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고 나면 안 되겠죠. 거의 가속 페달에 발만 얹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 상태이고요. 추월 가속을 하려고 엑셀 페달을 밟으니까 엔진이 좀 적극적으로 빨리 개입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엔진이 개입을 하네요. XM3 하이브리드는 시내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좀 세게 밟더라도 초기에는 모터로 어느 정도 구동되다가 엔진이 개입한다고 치면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가속 페달을 조금만 세게 밟으면 바로 엔진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도요타와 같은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전통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 엔진 차량 베이스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진 느낌을 주는데 그걸 기술력으로 레벨을 많이 끌어올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새벽인데 이렇게 차가 많죠? 지금 차량을 운행한 지 대략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느껴지는 점 자체가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이 많거나 시내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잘 조절하면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지 않아야 되겠죠. 정말 살살 운전을 하는 분한테 잘 맞을 것 같고요.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시내 구간에서 EV 주행 환경이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타더라도 연비가 정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잠깐 시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되게 편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은 좋은 것 같고요. 버켓 시트 느낌이 좀 있네요. 이렇게 맨홀 뚜껑을 밟거나 할 때 느낌은 XM3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쫀쫀한 느낌은 니로가 살짝 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평비 자체가 높은 타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에서 노면을 읽으면서 가는 그 느낌은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언덕에서 조금만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도 엔진 RPM이 조금 높아지면서 거친 엔진음이 넘어오네요. 정말 살살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내리막이 있거나 평지인 구간에서는 EV 모드가 적극적으로 잘 작동이 됩니다. 니로 같은 경우는 이 시내 저속 구간에서 엑셀 페달을 조금만 세게 밟더라도 엔진 구동이 빠르기 때문에 약간 가속 페달을 덜 밟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초반 출발 시 모터로 구동되는 시간이 길죠.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출발할 때 살짝 밟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주행 환경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XM3 하이브리드 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 규정 속도까지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가속은 아니지만 가속할 때 그 느낌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가속. 이건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네요. 그냥 바로 엔진이 개입을 합니다. 지금 39분 정도 주행을 했고요. 거리는 15km 주행을 했습니다. 리터당 24.3km 찍혀 있네요.
오늘 3시간 정도 차를 빌렸고요. 2시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이 현대기아의 병렬형 하이브리드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XM3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 연비 면에서는 정말 괜찮은 성능을 발휘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도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괜찮은 성능을 발휘해줬고요. 다만 시내 주행 같은 경우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게 되더라도 바로 엔진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병렬형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그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특허를 피해서 병렬형 하이브리드를 이렇게까지 발전시켰다는 점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XM3 같은 경우는 도요타와 같은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내구성을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배기량에 비해서 엔진 출력이 살짝 작긴 하죠.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고속주행 안정감, 그리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핸들링 성능에서는 니로 하이브리드 대비 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연비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장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심 주행을 하게 되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연비도 연비지만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전기차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시속 50km 이하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연비를 떠나서 또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 막히는 구간,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끼어들기를 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저속 구간에서 모터로 구동되는 시간이 많은 XM3 하이브리드가 정말 괜찮은 성능을 발휘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체 구간에서도 모터 주행 시간이 길다 보니 소음 진동 면에서 많이 해방되는 느낌이 듭니다. 트림별로 좀 다르겠지만 대시보드 상단 재질은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했네요. 내비게이션은 XM3 하이브리드와는 반대로 가로형 내비게이션이 사용되어졌죠. 양쪽으로 보이는 면적은 넓지만 가는 방향으로는 면적이 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조기는 요즘 기아차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식이죠. 터치하게 되면 내비와 멀티미디어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터치하면 공조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생 제동 단계를 조절하기 위한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차량 같은 경우 다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어져 있고요. 팔걸이 부분만 인조가죽 소재가 사용되어져 있네요. 박스카 형태이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도 충분하고 운전석에서 바라본 전면 시야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 키가 182 정도 되는데요. XM3에 앉아 있을 때는 시선이 천장에 살짝 가려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니로 같은 경우는 이 앞창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 천장이 조금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답답한 느낌 자체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는 이 형상이 좀 신기하긴 합니다. 충돌했을 때 뒷좌석 탑승객이 충격의 위험성은 없는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 뒷좌석 가운데 송풍구는 없는 차량이고요. 시트 옆쪽에 USB-C 타입 단자가 달려있네요. 여기도 달려있고요. 박스카 형태이기 때문에 뒷좌석 헤드룸 공간 자체는 상당히 여유있는 편입니다. 의자 각도도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제 키에 맞춰서 앞좌석을 조절하고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레그룸 자체는 그렇게 여유있는 편은 아니지만 XM3 하이브리드보다는 살짝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공간만 봐서는 이 박스카 형태가 뒷좌석 실용성은 더 뛰어나죠. 그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은 좀 작은 편이고요. 아래쪽에도 살짝 공간이 있네요.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 트렁크 도어는 살짝 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XM3 대비해서 문짝 느낌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컵홀더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크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누르면 이 부분이 나와서 컵홀더로 사용할 수 있네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XM3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쿠페 스타일이다 보니 뒷좌석 2열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 같은 경우 XM3 하이브리드가 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이 조금 좁지만 2열 공간 활용도가 많은 분 같은 경우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더 나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XM3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지만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죠.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시승 신청을 하시면 짧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승을 하기 마련이죠.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시간으로는 각 차량의 특성을 충분히 느끼시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기회가 되면 쏘카 또는 그린카를 통해서 한번 장시간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2시간 정도는 혼자 조용히 느껴봐야지 차량의 장단점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XM3 하이브리드 출시하기 전에 연구소를 방문해서 XM3 하이브리드 30분, 니로 하이브리드 30분을 운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30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차량 특성 파악이 전혀 안 되었었습니다. 그냥 뭐 살짝 맛보기 한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차가 이런 장점이 있는지 저런 단점이 있는지를 느끼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시승을 안 해보고 구매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시승을 해보고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쏘카 그린카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현대기아 차를 탈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파킹해 놓더라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체결되지 않고요. 시동을 꺼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체결되지 않네요. 도어를 열고 나가도 뭐 체결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평지에서는 수동으로 당겨야지 체결이 되는 것 같네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드라이브로 놓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풀리게 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자동으로 체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리막이고 여기서 파킹을 한번 놔볼게요. 자동으로 체결되지가 않는데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 관련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궁금증 때문에 주말 아침에 갑작스럽게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시승해 봤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ound in